선생님이 또 다 잡아드리니까 지금만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공식 어떻게 쓰는 건지 훈련시키겠습니다. 여기에 3,-1이 있어요. 여기에 7,6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7에서 3을 빼도 좋고 3에서 7을 빼도 상관없어. 대신 얘에서 얘를 빼면 반드시 얘에서 얘를 빼야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반드시 얘에서 얘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즉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루트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차지, 차. 두 개의 차. 얘 뭐예요? 두 개의 차.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서술형 평가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7-3의 제곱 더하기 6-1의 중괄호 해줘야겠네 제곱. 이건 서술형 평가에서만 해주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얘는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7하고 3 사이의 거리 차이 4 16 6하고 1 사이의 거리 차이 7 7에 49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요런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이와 같다. 요거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한 번 더.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식 이용해서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두 교점이 있대요. 어머, 2차와 1차에 두 교점이 있는데 얘를 P, 얘를 Q라고 놓았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지. 왜? 우리가 2차와 X축 사이의 거리 D 구하는 공식은 배웠어요. 그 공식이 바로 뭔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던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얘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네. 이 높아진 난이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와 1차를 지나는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근데 fx는 너무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 x좌표 알파가 주어지면 우리가 보통 x좌표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변수. y좌표를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수도 좀 얘기를 하자. 이거 나중에 함수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요. 3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있을 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는 둘 다 변수예요. x도 변수, y도 변수야. 근데 이 x라는 변수는요, 독립변수, y라는 변수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 파트에서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가르칠 때 보통 이런 얘기로 가르쳐요. 여자의 성염색체 XX, 남자의 성염색체 XY. 그래, 왠지 X는 여자 같고 Y는 남자 같아 라고 전제를 깔아두고 20대 초반 남녀의 연애를 좀 보여줍니다. 자, 20대 초반 남녀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요. 대학교 1학년이 됐어.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얼마나 이쁘겠어, 남자친구가. 그치? 못생겼으면 안 사귀었을 테니까. 근데 여자애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오늘은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러면 남자애는 속으로는 아씨, 특이한데 나 된장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 나도 스파게티. 이러고 쫓아가요. 독립적인 주체의 여자애, 남자애가 종속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x는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누구에 종속돼 있다? x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x가 이제 미치는 거야. 나 a 할래! 이래. 그러면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a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x가 외치는 거야. 나 오늘은 똥 되고 싶어! 이러면 y는 그냥 뭐가 돼야 돼? 3똥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게 독립과 종속의 의미예요. 이 자리에는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어. 하지만 y는 얘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종속돼서 결정된다.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와, 독립변수 x자리에 알파를 줬지?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m 알파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자, 베타 줬네요. 교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m 베타 플러스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2점 나왔으니까 나 2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 알파에서 베타 빼야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n 마이너스 m 베타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적었더니 플러스 m, 마이너스 m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결국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자, 남아있는 식을 봤어요. m 알파 마이너스 m 베타지. 근데 공통인수가 있네? m. 그래서 m을 공통인수로 묶어서 제곱을 시키면 m의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다시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또 공통인수로 묶을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뭐야?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 두 덩어리를 적고 보니까 루트를 탈출할 수 있는 애가 하나 보여요. 앞에 있는 게 탈출할 수 있어? 뒤에 있는 게 탈출할 수 있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결국 탈출 못한 애는요, 그냥 이렇게 남아버려요. 탈출한 애는 어떻게 탈출해? 어떤 꼴로 탈출해? 절대값. 그죠?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탈출합니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 이 공식 아는데. 알죠? 그래서 공식 써봅니다. 자, 1 플러스 m의 제곱에 공식 적어줄까? 불러보자. 시작!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에 뭐와 같다?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와 같다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와 1차인데 1차가 하필이면 기울기가 없어. 이렇게 평평해. 우린 이때 기울기 m은 0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뭐 이거 기울기 없네요. m자리에 0 넣어야겠네요. m자리에 한번 0 넣어봐. 그러면 원래 식이 돼버리지. 루트 1은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요런 관계예요. 근데 기울기가 살아있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라 1이야. 그러면 요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 루트 2. 기울기가 2야. 그럼 이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 루트 5. 요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말이죠. 여기까지 가르치면 다 오답이 나와. 왜 오답이 나오냐? 이 개념에는요, 여러분이 엄청 착각하기 쉬운 위험한 개념이 존재한다예요. 그 개념 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보통 요와 같이 A, B, C를 대입하는 녀석을 찾을 때 여기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식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는 식이다라고 하면 이 차가 보이니까 보통 이런 거였어.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푸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념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지. 즉 함수로 풀어야 된다.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방정식은 얘가 아니지. 이 상황에서의 방정식은 누군데? 불러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때 주의할 점.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공식 대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2차 방정식 만든 후에 공식 대입하지 않으면 오답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므로 결국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 식에서 공식을 대입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 fx를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에서 얘가 바로 스몰 a, 얘가 바로 스몰 b, 얘가 바로 스몰 c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요, 솔직히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써먹을 일이 없어서 상급인 거야. 예.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공식은 우리가 암기한다라고 할 때 뭐에 집중하면 되냐면, 그래 2차와 1차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했을 때 뒷부분은 우리들이 이미 두근의 차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면 돼?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요것만 신경 써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나왔으니까 왜 우리는 모두 최상위권을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2차와 1차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으면 암기할 거야. 시작! 2차와 1차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2차와 1차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외웠지? 네,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푸세요. 그래서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2 루트 2.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애들이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잘 가겠구나, 입시에 꽂히구나. 근데 인생에 살면서 수학을 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엄청 좋아했고 잘했기도 했지만 수학을 잘하는 상태에서 잘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의, 전부 다는 아니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보다 인생이 훨씬 술술 풀리고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되게 뛰어나와요. 근데 인생은 전부 문제 아닌가? 인생은 항상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앞에서 선택을 내리고 이러는 건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선택을 내릴 때도 그 문제 상황의 온갖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선택을 내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피 꽂히는 대로, 느낌대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 열심히 키우십시오.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난다.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선분 PQ의 길이, 아래로 볼록 긴 녀석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구하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얘는 이미 고정돼 있고 확정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고정돼 있고 확정돼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주어진 식에서는 이런 된장, K가 뭔지 몰라서 미확정돼 있구나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확정된 값을 구하려면 이 미확정되어 있는 K를 구해야만 해요. 그래서 확정된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확정된 두 그래프에서 만들어내는 정확한 길이라는 게 떨어져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K를 모르면 구할 수 없지. K부터 구해야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K를 구하기 위해선 이 문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K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 표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전피의 X좌표가 2일 때 라고 들어있어요. 자, 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얘를 P라고 얘기하고 얘를 Q라고 얘기하죠. 자, 바로 요 점을요, 우리는 교점이라고도 부르지만 수학적 입장에서는요, 이중 해석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뭐라고? 이중 해석되고 있다. 근데 수학에서 기하에서 나오는 이중 해석 요소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 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은, 이 선분은 이중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인 동시에 요 작은 삼각형의 한 변. 맞습니까? 이와 같이요, 이중 해석되는 요소들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이중 해석 하나에 식 하나라고 보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와우, 이중 해석되고 있으니까 전피의 X좌표가 2일 때 여기에 대입하면 2 플러스 K겠고, 그 2를 여기에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5이시 플러스 5 해서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일 텐데, 이중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Y좌표가 같아야 되지. 그러므로 얘하고 얘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중 해석 요소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K 자리에 마이너스 3 썼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요, 두 가지 풀이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풀이를 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별로 쓰잘데기 없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P라는 한 점은 2, 마이너스 1이 됐네? 그죠? Q라는 한 점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Q라는 한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얘는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X좌표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나는 2차 방정식을 뽑아낼 거야. 얘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보자.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 넘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8은 0. 와! 이 2차 방정식의 x값 구하면 얘 구하고 얘 구하면 종속 변수니까 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됩니까? 네, 4, 2, 그래서 2 나왔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어?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4 빼기 3은 1 나왔지.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어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면 되지. 4와 2 사이의 거리 차이는 2, 2의 제곱 4.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2, 2의 제곱 4. 어머, 루트 8이네. 루트 8은 몇입니까? 2 루트 2.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이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공식도 써봐야지. 배운 거 써봐야 되지. 자,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는 나와야지 공식 써먹지? 자, 이제 공식 써먹을 때는 어떻게 작업해야 돼요? 아, 그래. 공식 써먹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식 한번 불러볼까? 시작!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공식을 했는데 이 abc 적용하려면 2차 방정식 필요하다고 했지? 방정식 만들어 봐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아,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8이니까 이 공식 써놓으면 되겠네. 1차의 개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놓습니다. 루트 1 플러스 기울기가 몇이야? 이 직선은 1. 그러므로 1의 제곱 해주시고 절대값 몇 분의 1분의 2 루트 b 다시 3이죠? 3의 제곱 마이너스 ac 2라고 8 곱하면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루트는 루트 2 나오고 뒤에 있는 루트 9 마이너스 8은 루트 1이니까 써줄 필요 없죠? 결국 숫자 2만 살아남네요. 결국 답은 2 루트 2다 라고 공식으로는 이렇게 풀어. 너희들 보기에 앞이 편해 뒤가 편해? 아, 그래서 공식이 별로 애매한 거야 이게. 예, 가르치기는 하지만 참 풀 일 없는 공식 중에 하나다. 어쨌든 우린 이 공식을 통해서 두 분의 차는 확실히 암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근의 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이론,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2차 방정식의 이론의 제목은 딱 두 개다.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다. 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이론은 뭐밖에 없다고?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말을 잘해야 돼.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말을 해놓고 나 지금 실근의 분리라고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됐나요?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돼, 못해야 돼? 되게 잘 기억해야 돼. 꼴랑 2개 배우는데 그것도 공부 안 하고 무슨 고등수학이래. 그죠? 자, 이제 근의 분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요 근의 아니구나. 네, 죄송해요. 자, 근의 분리. 자, 실근의 부호하고요 근의 분리는 같은 라인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다?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항상 0으로 고정돼 있어. 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돼.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아야 돼. 두 근이 0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실근의 부호인데 반해서 근의 분리는 기준이 0 이외에 다른 숫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두 근이 모두 7보다 커야 돼.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아야 돼.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아야 돼. 밑에 세 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한다. 시작! 부호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어떤 실수, 위에서는 어떤 실수를 7로 예를 들었으므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된다.
자,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근의 부호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근의 분리를 배워. 그럼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그렇게 유사한 개념이면 실근의 부호 다음에 막바로 근의 분리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뒤에 뜬금없이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실근의 부호와는 달리요, 근의 분리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뭐부터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선 그래프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못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리게 된 지금 이 순간 근의 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아래로 내려가서 제목은 뭐야?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의 배경이라고 제목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의 배경,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 풀이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a 요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의 분리를 잘 풀려면 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선생님이 문장을 가르쳤어요. D는 0 이상이다.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 길지? 애들이 되게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줄여놓은 게 이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문장은 그냥 줄줄 암기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5번만 읽으면 아예 외우고 가겠습니다. 시작!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A 한 번 더.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A 한 번 더.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A 마지막.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A예요. 자, 마이너스 A분의 D는 판별식인 거 알겠고 마이너스 2A분의 B는 뭔데? 축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꼭지점의 X 좌표이기도 하죠? 그런 애가 나왔어. FA는 함수값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발전된 개념이므로 두 군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3개를 만족해야 돼요. 조건 3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얘도요, 두 군이 나오기 위해선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실근이어야지 뭐 그래프를 그리든가 할 거 아니야. 허그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요, 바로 대칭축의 위치예요. 대칭축의 위치. 자, 가로 열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 녀석의 위치를 따져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따지는 것은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y값이 곧 함수값 fa가 되는 거야. 경계점이 만약에 x는 a라는 경계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럼 선생님 좀 되게 달라요.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는 같았는데 두 번째 따졌던 건 뭐였어? 알파 플러스 베타였는데요. 세 번째는요, 알파 베타였는데 쟤는 웬 뜬금없이 대칭축의 위치, 웬 뜬금없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요 선생님이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많이 들어보던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즉 대칭축의 위치의 경계를 구한다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구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예, 관계가 있는 거야. 달라 보일지 몰라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 부호와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고, y는 x의 제곱에 어떤 거 만들까? 1, 3 이런 거 만들자.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x-1, x-3 고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서 이제 이런 녀석이 나왔어. 그러면 실근의 부호에서는 얘는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근이 모두 양근이다.